안녕하십니까, 이송입니다. 임상옥은 아직도 가능한가? 자,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소설 상도 속의 임상옥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선생님, 그 소설 상도 속의 임상옥에 대해서 우리 좀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작가가 최인호라는 작가죠.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 선배시죠? 네, 신춘문예에 당선된 두 명의 천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서울고 선배십니다. 네. 우리 최인호 선배님도 그렇지만 황석영이라고 경북고등학교 알죠. 나온 그분도 고등학교 때 입석 근처인가 뭐 그런 작품으로 신춘문예 당선이 되셨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심사위원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 당시에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머리를 깎고 다녔는데 아주 건장하거나 이것저것 다 경험한 노신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깎아머리가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나 들었습니다. 2학년들이 문단을 휩쓸었는데 그러고 나서 최인호라는 분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는데 요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시도를 하셨냐면, 내가 위대한 우리 조상들 중에서 인물들을 다 초혼하겠다. 내가 박수무당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 올리겠다. 초혼제를 지내겠다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거상 임상옥이라는 사람의 일대기입니다. 상도라는 소설로 임상옥을 초혼했고, 길 없는 길이라는 책에서 경호 큰 스님을 초혼했고, 또 유림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대 유교 이상 사회를 꿈꿨던 우리 걸출한 유학자들을 초혼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왕의 문을 통해서 광개토 대왕을 초혼했습니다. 해신을 통해서 우리 장보고를 초혼했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 광개토 대왕을 알렉산더 정복군주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오해가 심한 겁니다. 이 광개토 대왕은 정복군주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땅,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는다. 그것을 다물이라고 했는데 그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다시 담는 거예요. 다시 담는다 그래서 다물인데 한문으로 음차를 하니까 뭐 클따자에다가 물자 써서 좀 그게 무슨 소린가 싶을 텐데 다시 주워 담는 겁니다. 옛날의 땅을. 건재 임창준 선생이 요즘 사진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역사의 증거를 찾는 중에 비파형 청동검인가요? 그거를 발굴해낸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둥반도를 다 덮었죠. 중국이 거의 전역을 덮었는데 거기는 고조선의 강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광개토 대제는 산둥반도까지 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셨죠. 담다가 마신 겁니다. 뭘 그것을 정복군주라고 합니까? 그분은 옛날에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은 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소설 상도의 배경과 줄거리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소설 상도의 전편에 흐르는 건 이거였죠. 지금 가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서양 사람들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돈이다. 그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고, 또 그 수단이 좋은 목적에 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은 뭐라고 누구도 여기서 얘기할 것이 못 됩니다만은, 일찍이 임상옥 선생은 조선의 최고의 갑부가 되겠다 하면서도
놓지 않는 한 가지 끈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돈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래서 돈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장사를 하는 것이지 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임상옥 소설 전편에 흩어져 있고 그 철학이 임상옥 소설의 전줄거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리고 지금 요게 그 첫 번째 1권인데요. 이제 구판은, 이 상도 구판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잠깐 말씀드리면, 제1권이 천하제일상, 제2권은 폭풍전야, 제3권은 상사별곡, 제4권은 계영배의 비밀, 그리고 5권은 상업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권을 됐는데, 오늘은 먼저 그 첫 번째 천하제일상에 대해서 스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임상옥과 그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주인공 임상옥의 아버지로 나오는 그 임봉핵인가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떤 인물인지 선생님 좀 알려주시죠. 임봉핵은 참 그 품은 뜻이 많았는데도 불운하게 사시던 분이죠. 그러니까 저분이 나 같은 미천한 신부로서는 역관이 돼서 연경에 갈 때 그 장사도 할 수 있는 역관이 돼서 한 미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신분이 미천에서 역관에 갈 수 없게 됩니다. 거기서도 좌절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모험에 빠져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시는데 근데 그분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육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하면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가장 큰 이유가 아버지의 생각, 어머니의 생각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파되는 겁니다. 임봉에게 생각은 뭐냐? 돈이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이 더 소중한 거다. 돈은 사람을 얻기 위한 그 수단에 불과하지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임상옥 선생한테 수없이 넣어줬고 그것이 임상옥 선생의 삶 전편을 지배했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도 보기 드문 그 찢어지게 가난하고 빚이 많은 임봉액이라는 분은 아들을 글을 깨치기 위해서 추월함에 1년 동안 공부를 보냅니다. 지금 뭐 1년 동안 유학 보내는 건 누구나 할 것 같아도 그 당시에 노동력도 없고 누구 손 하나라도 덜을 수 없는 그때 공부를 애들을 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뭐 외국 유학 보내는 수준이라고 볼 텐데 열렬히 사교육을 시켰던 임봉액으로 봐서는 자식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임상옥의 이제 스승이 되는 석숭 스님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삶에 수없는 석숭 스님이 있겠죠. 원효대사의 무예행은 아마 대한대사라는 걸출한 스승에서 배운 것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원효대사를 모릅니다. 대한대사를 모릅니다. 원효대사는 대한대사 앞에만 가면 그냥 작아지는데 그런 위대한 인물이 뒤에서 버티고 그림자처럼 원효대사를 지켜준 겁니다. 또 하나는 함석헌 선생에게는 유영모라는 걸출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유영모가 누군지 다석 선생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함석헌 선생의 씨 아래 소리의 원형이 됐던 우리 유영모 선생은 마치 함석헌 선생의 석숭처럼 조용히 뒤에서 석숭이라는 스님은 절에서 만난 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 임상옥 선생이 일을 할 때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상옥 선생을 도왔고 임상옥 선생을 살렸고 임상옥 선생에게 나침반이 되어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석숭 같은 보이지 않는 그늘의 스승이 우리나라에는 꽤 많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 인물은 임상옥이 상인의 길을 걷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홍득주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홍득주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큰 재산을 지키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두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안 쓰고 뭐 꼭 그래도 써야 할 때는 썼겠죠.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안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돈은 한 푼도 안 쓰다가도 주변에 좋은 일에는 물론 큰 돈을 썼겠지만 아주 성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비범한 재주를 가진 임상옥을 한눈에 보고 사위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연경에 가서 그 어떤 여자한테 빠져서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실망했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사발 통문을 돌려서 임상옥을 매장시키는데 그만큼 사랑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기대가 컸으니까 아주 그냥 분노가 커서 아주 그 올가매했지만 오해였지 않습니까? 오해였지요. 오해였는데 참 그 오해를 대하는 태도가 임상옥 선생도 그랬고 우리 그 경호 스님도 그랬습니다. 오해를 받았을 때 스님이 바람 폈다고 오해를 받았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중에 그 밑에 스님들이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멋진 태도입니다. 오해를 받는데도 임상옥 선생은 이런 반구 변명도 안 했어요. 그냥 당했지요. 그렇군요. 선생님, 그리고 바로 그 오해를 사게 한 그 원인이었던 중국 태생의 미인이었던 장미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좀 알고 싶습니다. 장미령이 단순한 미인이었으면 천하 제일상인 임상옥이가 그 전 재산을 투여했을까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임상옥 선생이 이 사람이 나중에 고관대작의 부인이 될 거니까 여기다 투자하자 그랬을까요?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장미령이라는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생명력, 장미령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끄는 힘,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주 굉장한 여인이었을 거라고. 요즘으로 옛날 말로는 뭐 경국지색 뭐 이러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는 귀신에 홀린 듯이 자기 전 재산은 물론 홍둑주의 공군까지 써가면서 그 여자를 구할 수 있었을까. 굉장한 여자였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임상옥이 연경으로 가서 장미령을 구해줄 때 함께 동행했던 이희저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이희저가 그때 그 산해관의 천하 제일관이라는 걸 보고 우리 임상옥 선생은 천하 제일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천하 제일왕이라고 그렇다면 그거는 야신가였는데 그 야신가가 위험하죠. 그 당시 역적이죠. 역적. 통도 크고 배포도 크고 굉장한 인물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같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이 임상옥이 두 상단 중에서 만상이죠. 의주 만상. 그리고 이제 또 송상 있지 않습니까? 그 송상의 행수였던 박종일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어떤 인물입니까? 송상의 뿌리를 따져가다 보면 고려 왕조의 왕족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들어오면서 벼슬길이 막히니까 할 수 없이 상단에 뛰어들어서 재산으로 자기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었는데 송나라 개성상인들의 그 특징은 중앙무대에 가깝고 중앙무대의 생리를 잘 아니까 중앙 관료들을 많이 움직여서 정부의 이권들을 많이 붙잡았겠죠.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은다였습니다. 아주 그 결과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하지 않을까 하는 대목도 있을 정도로 결과에 너무 매달리는 분들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만상들은 좀 더 통이 컸죠. 그래서 사실은 이문보다는 사람이다 하는 아주 통 큰 철학까지도 만들 수 있었던 만상에 비해서 송상은 결국은 돈이다. 돈이 전부다 하는 좀 자기 자신을 좀 옹색하게 만든 경향은 있어도 송상들의 실력은 중앙무대를 정확하게 한다. 중앙무대의 생리를 한다. 그래서 중앙의 어떤 결정권자하고 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송상들의 장점이었고, 박종일은 그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뒤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이권을 임상옥 선생이 갖고 오는데 도움이 됐죠. 아,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천하제일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다룰 텐데요. 잠깐만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알려주십시오. 천하제일상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소설 첫 머리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재상평여수 인중 직사형이라는 뭐 어려운 한문이 있는데, 어려운데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거를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면, 쉽게 설명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네. 저도 모르겠거든요. 네, 그거 쉽게 해서 그것이 천하제일상의 덕목이다 하는 것인데, 우리 저 바퀴벌레였던 김기섭 회장이나 또 가포집에다가 그것을 썼던 우리 임상옥 선생이 가슴에 품었던 그 글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풀어가면서 이 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상옥은 아직도 가능한가? 소설 상도 속의 임상옥 작가 소개와 줄거리. 작가 최인호. 최인호는 1945년 서울에서 출생해서 서울중고와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단편 벽구멍으로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가작 입선하였고 1967년 견습환자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본격적인 문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향년 68세로 별세하였습니다. 소설 상도의 배경과 줄거리. 2001년에 여백미디어에서 출간된 역사소설 상도는 조선 후기의 거상, 임상옥의 실제 일대기를 바탕으로 상업의 도란 무엇인가를 탐구한 작품입니다. 주요 등장인물들은 임상옥의 인격적 성장과 괴를 함께하여 상도의 철학과 인간관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중심 철학인 상직인 인직상은 장사는 이익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고 사람은 장사를 통해 얻는 최대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임상옥이 계영배를 통해 배우게 되는 자족의 정신, 금과 옥조처럼 강조된 신용과 도덕적 경영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최인호는 대한민국 문학사에서 대중성과 문학성을 동시에 갖춘 작가이며 상도는 그의 대표 역사소설로 경영과 인생 철학을 통찰적으로 다룬 수작이며 오늘날에도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읽어야 할 고전으로 평가됩니다. 임상옥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는 인물로 미천한 장돌뱅이 신분에서 삼품벼슬까지 오르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장사는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 상도 정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